네, 안녕하세요. 네, 전 한국조달연구원의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도입과 실행이라는 주제로 세부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크게 한 네 가지 파트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아마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공공조달 쪽에 이제 그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조달시장 들어오실 때 아마 거의 처음 만나는 그 기관이 저희 기관일 겁니다.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조달 등록하실 때 물품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 나라장터 가입하실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달청의 이제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방부와 관련된 뭐 그 사업들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쪽 파트에서는 계약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 혁신조달 연구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 대한 해외 그 조달 시장 연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조달 시장에 대한 또 궁금증 이런 것도 있으시면은 저희 연구원에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저희가 그 혁신 제품 지정제도 설명하기 앞서서 이게 이제 혁신 조달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제 어떤 배경으로 혁신조달 정책을 마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아마 공공조달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그 공공조달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많아서 굉장히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하는 제도들의 어떤 구분이랄까 이런 것들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보고 계시는 자료에서 그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계약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과 뭔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이제 실행되는 어떤 규정들과 그 다음에 이제 조달청이 뭔가 이제 그 구매 계약을 진행할 때 주로 필요한 그런 절차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왼쪽에 이제 계약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제 그 기술 개발 제품을 뭐 우대해서 구매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녹색 제품을 뭐 좀 의무적으로 사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 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제품 이러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우선 구매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중기부, 환경부, 그다음에 각 관련된 부처에서 진행되는 그런 제도들과 연계가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부처들이 이제 뭔가 우대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들이고 저는 이거를 이제 뭐 판로지원 제도 또는 공공구매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고 계셔야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선 구매라는 방식이 공공조달에서 활용이 될 때, 또 이 부분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따가 그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연관된 부분이라서 좀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우선 구매가 이제 정부에서 실행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뭔가를 우대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됐든 특정 제품이 됐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을 주겠죠. 뭐 지정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자격을 주고 그 자격된 어떤 제품들을 공공기관들이 사도록 독려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 어떤 뭐 법으로 이제 의무 구매로 규정화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그런 제품들을 정부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제품들을 샀을 때 어떤 그 기관의 평가에 어떤 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구매를 이제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과 이제 기업분들이 뭔가 이제 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뭐 수의계약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인증이나 이런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제한 경쟁의 형태, 이제 그런 형태로 계약제도 쪽에서는 지원하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분야의 이제 서로 유기적인 관계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우선 구매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조달과 이제 혁신 조달과 관련해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첫 번째, 왜 공공조달을 가지고 혁신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좀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크게 구분을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장을 뭐 일반 소비 시장 또는 민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정부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시장을 우리가 공공조달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간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기 때문에 저의 이제 그 소비자의 만족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내가 한번 써보고 좋으면 계속 살 수 있고 또 괜찮을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라서 결과적으로 그 구매 이후의 결과가 좋냐 나쁘냐의 어떤 측면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일반 시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좋다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일반적인 시장 경제 관점에서는. 근데 공공조달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공공조달 시장이 이제 그 운영되는 이제 기본 원천이 국민들의 이제 사실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뭔가를 구매하는데 그 돈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보다도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의 어떤 선호도나 이제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정말 그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과 절차에서 이제 정부가 뭔가를 우대하거나 이런 형태의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의 어떤 실행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조달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 정책의 지원 역할로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활용했을 때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지원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정부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써보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초기 선도적 구매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써봤더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기관으로 확산시킬 때는 어떤 그 규모의 경제, 그 대규모 어떤 그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산 능력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조달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혁신 성장 뭐 지금 요즘에는 이제 뉴딜 정책도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과로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혁신 조달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수 제품, 그다음에 신제품 인증, 그러니까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끔 하는 방식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와 지금을 혁신의 조달의 어떤 1기, 2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방식도 결국에는 혁신 조달의 일환이긴 했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 때 그때도 이제 혁신 조달에 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의 어떤 목적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만들어졌던 게 지금 현재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제라는 것이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이 정부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게끔 하는 방식이 그때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의 지원, 특히 중소기업의 지원 목적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 혁신 조달은 무엇이 다르냐? 이번에 혁신 조달은 제품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지원 목적보다는 국가가 어떤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발굴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중소기업 중심으로만 지원된다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구분보다는 정말 새로운 방식의 어떤 제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좀 더 그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혁신 조달 정책의 이제 배경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그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라는 게 이제 이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 그래프에 있는데요. 06년도 참여정부 때 목표 5%를 이제 설정한 상태에서 그 10몇 년이 지난 지금 1.2조 정도 수준에서 5.5조 원을 넘기는, 그래서 한 4배, 뭐 5배 정도 되는 성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문제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특정 제품군에 좀 집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어떤 여러 제품들을 선별적으로 좀 구매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단순히 어떤 이 구매 실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관행들도 많이 나타나서 이 안에서 좀 혁신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좀 그 비판들이 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공공의 영역들이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구매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본인 기관들에 필요한 걸 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관들은 공공의 인프라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리를 구매를 하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저희가 공공조달을 잘한다는 얘기는 공공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의미인 거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결국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이제 R&D 예산이 지금 거의 한 20조를 넘어서 거의 30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R&D에 대한 성공률은 뭐 제가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 좀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R&D를 통한 어떤 뭐 상용화, 기술 사업화 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서 R&D 결과물들을 좀 우리가 뭐 먼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조달 정책의 어떤 추진 배경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뭔가를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러한 단계를 이제 따라서 진행을 하실 텐데요. R&D가 막 끝나서 뭐 정말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원래는 기존에는 공공조달 시장 들어가려면 인증, 뭐 규격, 뭐 수요와 일치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맞춰져야지만 비로소 또 그 안에서 또 뭐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또 가격까지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공공조달 시장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R&D가 끝나면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린 혁신 제품이라는 그런 형태로 연계를 해서 정부가 이제 뭐 정말 혁신적이면 직접 먼저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이제 정책에 담아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9년 7월에 이제 정부가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책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뭐 4가지 추진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혁신 제품을 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빠르다는 의미로 저희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1이라는 것과 2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패스트 트랙 3라는 게 같이 또 생겨서 요 3가지 트랙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공조달과 관련해서 아까 뭐 여러 부처들이 이제 관계가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제 뭐 보통 이제 사공이 많으면은 이제 좀 이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 통합 공공조달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있게끔 조달정책 심의회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되게끔 돼서 지금 이미 이제 법이 이제 그 시행이 돼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공조달에 대한 어떤 통합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혁신구매 목표 비율제라는 건데요.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좀 촉진시키려면은 뭔가 또 이제 공공기관들이 움직이게끔 하는 수단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혁신구매 목표 비율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혁신 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의 그 경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일단은 이 혁신 제품 지정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달 시장은 규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근거 규정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은 이제 기업분들도 이제 뭐 조달 시장에 뭐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당황해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관련된 법에 어떻게 이제 규정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라는 형태의 방식은 원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보통 우리가 판로지원법이라고 하죠. 그 중소기업 판로 촉진법이라는 그 법에 규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혁신 제품의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보면 혁신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이라는 규정에서 좀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혁신 제품을 지정할 수 있게끔 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혁신 제품을 아까 그 저희가 메커니즘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가장 사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수의계약일 텐데요. 왜냐하면 경쟁 계약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에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이제 구매를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는 기관들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런 기관들이다라고 하면은 국가계약법에 이제 적용을 받아서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시면은 지방계약법, 그건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이제 계약법입니다. 아마 90%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일부 용어의 차이는 있을 뿐. 그래서 혁신 제품에 대한 규정은 각각 법에서 똑같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인 제26조 5호 4목에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의계약 그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이 수의계약 조항을 보시면 굉장히 좀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와 관련된 조항과 이 혁신 제품에 대한 조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실 때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은 아래에 참고로 적어 드렸듯이 지방계약법 25조 1항 8호 다목과 자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이제 국가계약법은 사목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지방계약법은 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저희 그 이따 말씀드릴 패스트트랙 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트랙을 지방계약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당황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제품 그 트랙에 대해서 그 근거 규정은 마찬가지로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그 제33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호, 2호, 3호로 나눠져 있는데요. 1호에 보시면 이제 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뭐 각 중앙 관서에서 뭐 진행하는 뭐 그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패스트트랙 1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쉽게 R&D 연계형이라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상용화 전 시제품, 아마 뭐 보신 분들은 뭐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제도라는 이름으로도 뭐 친숙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별도 이제 그 시제품을 먼저 사볼 수 있게끔 이제 정부가 사서 공공기관이 테스트해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패스트트랙 2라고 얘기하고 뭐 혁신 시제품 뭐 구매제도 또는 시범 구매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게 올해 이제 처음 좀 도입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패스트트랙 3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기타입니다. 기타 이제 공공성 평가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세 가지 트랙이 지금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패스트트랙 1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각 중앙 관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6개 이 부처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6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R&D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R&D 사업 중에서 아마 5년 내에 어떤 그 성공 판정을 받은 결과물들을 이제 이 패스트트랙 1을 통해서 혁신 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요. 물론 뭐 신청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평가나 심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개 부처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부처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좀 따로따로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 과정 이제 지정하는 이 절차가 부처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처별 공고라든지 관련된 규정이 부처에 찾아보시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혁신장터라는 거에 이제 같이 공유가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많이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그 산업부의 이 기술사업화 이제 그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부 것만 간단히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요.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기술혁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화한 제품들이 이제 이런 패스트트랙 원, 그러니까 산업부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겠죠. 아마 지금 그 산업기술진흥원이 이 관련된 이제 지정 업무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뭐 내년에 이제 시작되는 것들 이제 찾아보시면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제가 이제 조달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통적으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청하실 때 미리 그 조달청에 그 조달 등록이라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용어가 친숙치 않으신 분들은 되게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달 등록이라는 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싶은 그 제품을 이제 조달청에 이제 등록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다른 의미로 얘기했을 때는 물품 식별번호를 받는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이제 처음 조달 시장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공공조달에서는 물품의 분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이 어딘가에는 이제 분류가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분류에 없다라고 하면 분류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컵을 뭐 책상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도 책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그 이하에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친숙한 이름으로는 뭐 모델명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친숙한 용어로는 이제 규격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상이라는 분류로 들어가더라도 그 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제품들을 저희가 식별번호로 이제 부여하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제품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등록하는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느끼시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융복합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조달청에서도 그거를 좀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별번호를 받아 오셔야지만 처음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놨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모델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분류로 봤을 때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뭐 무슨 시리즈별로 다 식별번호가 다르게 이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델별로 우리가 이제 규격이라는 거는 뭐 사이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나중에 좀 착오가 생길 수 있냐면요. 그냥 식별번호 하나만 받아서 이제 신청하시거나 할 때 나중에 이제 뭐 그거 규격을 추가한다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들별로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모델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그 식별번호로 지정되고 나면은 뭐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뭐 연구원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안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달청 뭐 나라장터라든지 아니면은 조달청 상품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아마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매뉴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천천히 보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청 접수한 이후에 이제 뭐 평가라든지 뭐 기술 심의라고 뭐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평가 과정을 거치고요. 중간에 이제 하나 또 좀 염두에 두실 게 조달 적합성이라는 걸 또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제품들을 이제 뭐 전문가 심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만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뭐 이게 조달 물자로 해서 적합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법정 어떤 의무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획득이 됐는지, 그다음에 규격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를 우리가 조달 적합성 체크를 검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장에 이제 이런 항목들을 조달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심의와 별도로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조금 문제가 없는 경우에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분들이 뭐 빠르게 진입시켜 준다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조달 시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조달청에서 오랫동안 종합 쇼핑몰이라는 거를 운영하면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우수 제품이라는 지정 제품하고 다수구금자 계약 제품이라는 그런 형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되는데요. 패스트트랙 1 같은 경우 이제 부처별로 이제 진행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패스트트랙 2와 3의 경우에는 그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저희가 그 사업 공고나 이런 데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평가 체계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2인데요. 이건 조달청에서 진행합니다. 근데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거는 좀 특이하게 그 안에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자 제한형이라고 해서 패스트트랙 1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자 제한형입니다. 수요자 제한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는 수요를 먼저 제시를 해서 그 수요를 평가해서 수요가 선정됐을 때 그 수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집하는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공기관과 어떤 여러 가지의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수요자 제한형을 공공기관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1이든 2든 3든 상관없는데요. 조달청에서는 별도로 혁신 제품을 먼저 살 수 있는 구매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부처들에서도 내년부터는 조금씩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말하자면은 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정부가 먼저 사서 공공기관이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게끔 양도하는 방식인데요. 공공기관이 정말 혁신적이어서 사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도 뭐 이런 자료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 3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공공성 인정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부처 추천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인증 중에서 정말 좀 혁신과 좀 연계된 거, 또는 부처별로 어떤 혁신과 관련된 사업들 진행한 결과물들을 부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미 그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인증에서 기술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평가만 간단하게 진행해서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처 추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공고 나갈 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착안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NEP, 그러니까 신제품 인증, 신기술 인증,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공공기관 기술 마켓, 그 다음에 특허청의 우수특허라고 얘기하겠지만 우수발명품 추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지금 요 정도까지가 이제 신청 자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년에는 좀 추가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또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꼭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패스트트랙 3의 공공성 평가에서 주로 보는 주안점들을 제가 일부 좀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 체계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사항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제품을 가끔씩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우수 제품이라든지 이제 기술 개발 우선 구매로 이미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다시 혁신 제품으로 들어와서 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순서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새로 개발한 거를 혁신 제품 제도를 통해서 한번 공공에 테스트 해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혁신 제품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다른 그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쪽으로 향후에는 가셔서 거기서 이제 판로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제도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혁신 조달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서비스 또는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의 제품을 많이 팔고 싶다라는 접근보다는요, 공공의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쓰이게끔 하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제도와 정책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